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슈퍼 헤빗, 부제는 완전한 변화로 이끄는 습관 설계입니다. 저자는 KT 밀크먼. 이분은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 교수이면서 행동과학자이십니다. 번역은 박세연. 출판사는 RH 코리아. 2022년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며 실천 가능한 습관 들이기를 통해 현재의 나를 벗어나 원하는 나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실례를 들어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느끼는 날에 더 많은 변화를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 효과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지는 순간 변화에 본능적으로 이끌린다는 사실을 알았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이어트, 독서, 금연, 연애 등등 새로운 결심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작 효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변화를 추구하기에 이상적인 시점은 새로운 시작 직후이다. 새로운 시작은 변화의 동기를 강화한다. 실질적인 백지 상태 혹은 백지 상태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작은 실패를 한층 분명하게 과거로 넘겨버리며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를 강화한다. 또한 나쁜 습관을 중단하고 삶을 한층 큰 그림으로 바라보게 한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력상의 날짜, 생일 혹은 기념일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위협이나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사처럼 의미 있는 삶의 사건 역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이 긍정적인 변화를 자극할 수 있지만 이미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과를 되돌릴 수 있으니 주의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지에 관한 심리학 분야의 자료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연속체가 아닌 에피소드 단위로 생각하며 우리 삶에서 특별한 순간으로부터 이야기 흐름을 만들어내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면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던 날에 하나의 장이 시작되고 첫 출근 날에 또 하나의 장이 시작된다. 그리고 40번째 생일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새해 혹은 새천년 첫날에 또 다른 장이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은 미래의 나가 현명한 선택을 내리리라 기대하지만 현재의 나는 너무 자주 유혹에 무릎을 꿇는다. 인간에겐 자신의 실패를 외면하는 비상한 능력이 있다. 계속해서 허둥댈 때조차 많은 이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기보다 다음에는 더 잘하리라는 낙관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 현재 편향이란 장기적인 큰 보상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유혹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는 변화를 가로막는 유해한 장애물이다. 우리는 목표 추구의 즐거움이란 요소를 추가하여 즉각적인 만족감을 줌으로써 현재 편향을 극복할 수 있다. 유혹 묶기란 우리가 실행하기는 어려우나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혹은 가치 있는 활동을 실행할 때에만 즐거움을 허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유혹 묶기는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다. 예를 들어 요리나 설거지를 하면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본다거나 발톱 관리를 받는 동안 보고서 읽기 등의 일석이조의 효과 말이다. 게임화란 게임이 아닌 활동의 상징적인 보상, 경쟁의 느낌, 성과표와 같은 게임의 특성을 추가함으로써 더 흥미롭고 덜 지루하게 만드는 기술을 뜻한다. 게임화는 목표 추구를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또 하나의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 상징적인 보상, 경쟁적인 분위기, 성과표와 같은 게임의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특정 활동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야 한다. 단 게임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게임에 뛰어들 때 그때에만 효과를 발휘한다. 게임을 하게끔 강요받고 있다고 느껴지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행할 때 따르는 단기적인 고통과 불편함, 이런 것들이다. 이행장치란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인간이 항상 유연성과 자유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그 반대의 것을 원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마치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을 돛에 묶어버린 오디세우스처럼 말이다. 현재 편향은 종종 장기적인 목표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미루게 만든다.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은 유혹을 인식하고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한, 즉 이행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이행장치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예금의 접근을 제한하는 인출 제한 계좌가 한 가지 사례일 수 있다. 현금 이행장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엄격한 형태의 이행장치다. 성공하지 못할 경우 포기해야 할 돈을 거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마련하게 된다. 단기적인 이행장치가 거창하고 장기적인 이행장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비록 최종적인 결과는 동일하다 해도 그렇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하루에 $5 저축하기보다 1년에 $1,825 저축하기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인간은 심리적 차원에서 말과 행동, 즉 자신이 한 말과 자신의 행동이 서로 다른 상황을 대단히 불편하게 여긴다. 즉 인지 부조화에 대해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한 점 때문에 약속은 우리의 행동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언가를 해야 하는 순간에 이 일을 하도록 자극하는 적절한 알림은 우리가 잊어버림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만든다. 습관은 행동 측면에서 새로 산 컴퓨터의 기본 설정과 같다. 습관은 좋은 행동이 자동 조정 장치에 따라 일어나게 만든다. 익숙한 환경에서 특정 활동을 더 많이 반복하고 더 많이 보상받을 때 우리의 반응은 이러한 환경에서 더욱 습관적으로 자동화된다. 지나친 엄격함은 좋은 습관의 적이다. 루틴 속에서 탄력성을 허용함으로써 우리는 자동 조정 장치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응하게 되며 전체적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좋은 흐름을 깨지 말자. 습관을 행동으로 만들고자 할 때 짧은 잊어버림 이상의 모든 실수는 새로운 습관의 형성을 해하거나 기존 습관을 망가뜨린다.
새로운 습관을 기존 습관 위에 얹음으로써 또 하나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의 행동과 동기, 사회적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믿음을 말한다. 자기 의심은 목표를 향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애초에 목표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한다. 심리학에는 말하는 것을 믿는 효과라는 개념이 있다. 인지 부조화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나면 그것을 더욱 강력하게 믿으려는 인간의 경향성을 말한다. 원치 않는 조언은 상대의 자신감을 위축시킬 수 있다. 반면 상대에게 조언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자신감을 강화하고 그들의 목표를 위한 전략을 생각해내도록 격려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게 조언을 주는 행동은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만든다. 다른 사람에게 했던 조언대로 실천하지 않을 때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목표를 추구하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좋은 클럽을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보라. 혹은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것을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자신감을 강화하고 자신의 삶에서 발전에 필요한 쓸모있는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기대가 성과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능성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전하고 그와 같은 긍정적인 신호를 전해줄 스승들로부터 당신 주변을 채우라. 믿음의 영향력 4가지. 첫째, 믿음은 감정을 바꾼다. 긍정적인 기대는 종종 긍정적인 느낌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를 덜어주거나 혈압을 낮추는 것과 같은 다양한 생리적 이득으로 이어진다. 둘째, 믿음은 관심의 방향을 바꾼다. 셋째, 믿음이 동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가 자신들의 건강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일하는 동안만큼 충분한 운동을 하려는 동기가 더욱 높아진다. 넷째, 믿음은 생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단지 감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알리아 연구팀이 두 피실험자 그룹에게 밀크 쉐이크를 나눠주면서 한 그룹에게는 그것이 고지방, 고칼로리의 맛있는 음료라고 소개하고 다른 집단에는 저지방, 저칼로리의 몸에 좋은 음료라고 소개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고칼로리의 음료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한 피실험자 그룹의 신체에서 공복감을 자극하는 내장 펩타이드가 더 적게 생성된 것이다. 그들의 믿음이 똑같은 음료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바꾼 것이다. 믿음은 감정과 관심, 동기 그리고 신체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경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건강을 원한다면 건강법에 소개하는 책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건강한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한결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허위 합의 효과란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하리라는 잘못된 가정을 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성향을 말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역시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맛있는 채식주의 식사를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이와 관련된 정보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우리의 의사결정은 동료 집단의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야심찬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훌륭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낮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간은 관계가 가까울수록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비슷할수록
그 사람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긍정적인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끔 의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방법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된다. 인간은 누구나 주변 사람의 인정을 신경 쓰기에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그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면 역효과 없이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칭찬을 얻을 기회를 줄 수 있다. 어떤 행동이 현실적 사회 표준은 아니어도 점차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면 그러한 흐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변 사람의 성취가 비현실적으로 보일 때는 사회적 표준에 대한 관찰과 학습이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좌절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펠프스 옆에서 훈련을 시작하면 안 된다. 그의 루틴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타고난 재능의 한계가 그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관찰로부터 얻는 이익을 모두 상쇄해버릴 것이다. 사회적 압력의 활용은 자칫 강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친구와 가족, 동료에게 이를 활용하기 전에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회적 압력을 강요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람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고 이것에 회의적인 사람과 논의함으로써 신중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강요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감사합니다.